경찰이 계엄 당시에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해서 오늘 뭐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사 중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조사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 전에 알려졌던 여러 가지 진술하고 실제 계엄 당시 상황의 CCTV를 보니까 회의 내용이 진술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뭐 그 CCTV에서 어떤 장면이 확보가 됐길래 그 경찰 특수본에서 지금 그 세 사람 이상민, 한덕수, 최상목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지금 뭐 의문이긴 한데요. 본인들이 경우에는 과거에 뭐 저기 뭐 그 들어간 시간 그리고 나서 그 뭐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갖고 거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본인들이 역할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경찰 특수본에서 그 CCTV를 보기에는 그 본인 세 사람의 변명이 그 본인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그 주장에 맞지 않는 그리고 시간적인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장면이 뭔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상민 장관이든 한덕수 총리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첫 번째 조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술했던 내용, 그 내용이 이 CCTV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과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이걸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뭔가 좀 그 본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네네. 그 조태열 전 그 예, 외교부 장관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두 명이 계엄 당시 그 당일 밤에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그 대접견실에 대해서 그린 회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네. CCTV에는 뭐가 찍혔는지 정확히는 언론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두 명의 진술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조태열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자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가운데 있고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정면에서 보기엔 왼쪽으로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하고 김영영 장관하고 이렇게 쭉 앉아 있었다는 식의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상목 장관이나 뭐, 예. 뭐 오영주 장관이나 중기벤처, 뭐 송미령 장관 이런 사람 나중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핵심 인물로 네. 어떻게 보면 지목하는 듯한 핵심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왼쪽, 우리가 볼 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아 있었고 네, 네. 저쪽에 이제 김용현하고 한덕수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위치와 관련된 거 그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그 본인들이 그 그린 서로가 그린 그림이 틀리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위치와 관련된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다 보면 동일한 사건을 한꺼번에 그냥 바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보여주고 나서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뭘 봤느냐를 물어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요. 예, 아주 다릅니다. 그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라쇼몽이라는 영화 이게 뭐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사건의 관점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하다 보면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법무연수원에서 그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런 그 갑작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뭘 봤냐라고 설명하게 하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위치와 관련된 거라면 물론 뭐 그걸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술이 틀렸으니까 그 그림이나 이런 게 왜 이렇게 본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부른 거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다만 본인들이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그 이른바 쪽지 문건 계엄과 관련된 각 장관들의 임무를 적은 문건에 대해서 최상목 그런 거라면 확실한 내란죄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분명한 내란죄. 예를 들어 뭐 책상에 각자 쪽지가 하나씩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CCTV가 소리는 안 잡히지만 화면 잡힐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서류는 무엇이냐? 이미 다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걸 추궁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씨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서류를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국무위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확실한 그 반박. 본인이 받고 나서도 왜 딴소리를 하느냐라는 그 추궁의 자료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자기 멀리서 슬쩍 보긴 했는데 뭔지도 몰랐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책상에 딱 놓여 있고 이 문건이 뭐냐? 그 다른 사람들 문건이랑 딱 똑같은 거 보면 이게 바로 그 문건 아니냐라고 해서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면 그거는 이상민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관련된 수사 조금 더 여쭤볼게요. 계속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경호처 비화폰 서버 이야기인데 요게 작년 12월 6일 이거는 또 감찰관님은 본인 그 사직하신 것 같아 그 딱 시기라서 많은 감회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정신이 없었을 때라서요. 전 그렇긴 한데 이게 그 무렵에도 언론 보도가 났었지 않습니까?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했는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광우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번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걸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는 것인데 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그 별다른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화폰 서버의 삭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로 이제 증거인멸죄로 그렇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은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 주체가 윤석열 씨라면 윤석열 씨에 대한 추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본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런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라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원래는 본인 거를 본인이 삭제하는 거는 증거인멸이 안 되지 된다고요. 않습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가 돼가지고 그걸 처벌하지 않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주범이라면 추가 범죄를 성립하니까 지금 영장이 뭐 기각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추가 범죄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병을 뭐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이제 김봉식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걸 삭제했다는.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이제 나중에도 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만 본인이 홍장원 차장과 통화한 내용을 부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한 것인 것 같고 그리고 김봉식 경찰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찰에 지시한 국회 봉쇄 지시라던가 그리고 여러 차례 그 독촉하고 체근하고 이랬던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거는 이제 류혁 전 감찰관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법원들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저번엔 주셨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거기 부응하듯이 대법관 증원하고 대법관 자격 완화 이런 법안들 내놨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철회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성준 의원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그래서 조금 철회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뭐 너무 급진적인 인상을 주면 지금 현재 선거 국면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정책적인 고려에서 그렇게 철회 지시를 한 것일 수도 볼 수 있고요. 본인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사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뭐 비록 그 이재명 후보가 철회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대법관은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서 증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법원에서 이런 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3명, 14명을 고소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로 증원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은 대법원이라는 건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처럼 어떻게 보면 헌법적 결단이나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그 정치적 사법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수한 법률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법률 그 자체의 이론에 충실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비법조인을 뭐 그 대법관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 이런 네네.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네네네. 저는 그런 점에 비춰 보면은 뭐 이번 이재명 후보의 그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나 뭐 예, 법적인 측면에서 예,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적절하다. 다만 뭐 대법관은 좀 어느 정도 그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네. 뭐 증언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하고 내부 보고서 진행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